안녕하세요. 뚝딱뚝딱TV의 김반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아들 5월 5일 날 선물로 사준 자동차인데요. RC카죠. 요게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했는데 가격은 제가 생각에 한 3만원인가 4만원대에 구매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요게 운행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가지고 놀다 보면 너무 짧다고 저희 아들이 시간 좀 길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오늘은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자, 여기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2000mAh 4.8V인데 이게 만충을 하면 6V까지 나옵니다. 니카드 배터리고요. 요게 이제 중국 제품이다 보니까 뻥스펙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생각에는 500mAh 정도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요거를 적출을 해내고, 자, 리튬 이온 배터리죠. 요것도 이제 중국제인데 요거는 이제 국내 사이트에서 구매를 한 거고요. 요거를 하나를 넣자니 모터 힘이 너무 약할 것 같고, 두 개를 넣자니 이게 만충 상태에서 8.4V라 요게 이제 만충 상태가 되면 6V까지 인가가 되는데 아무래도 볼트가 높으면 이 차의 데미지가 좀 먹겠죠. 그래서 3S1P로 12.6V를 만들어서 리튬 이온 건전지 같은 경우는 2.5V 이하로 떨어지면 이 배터리에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래 못 써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BMS라는 걸 쓰는데 요게 이제 BMS고 이게 20A짜리입니다. 요거는 꼭 써줘야 하는 건 아닌데 써주면 이제 관리가 되게 쉽죠.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추가될 것은 요게 이제 스텝 다운 모듈이라는 건데요. 이게 12.6V니까 12.6V를 그냥 인가를 할 수 없으니 볼트를 낮춰주는 모듈을 써야 됩니다. 모듈을 쓰게 되면은 이제 요게 입력은 4V에서 35V, 출력은 1.25V에서 32V까지 조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암페어 수는 5A까지 괜찮고요. 그리고 와트 수로 환산하면 방열을 한 상태에서는 75W, 방열을 안 한 상태에서는 50W 이상 올라가면 안 되는데 요거는 제가 생각에는 뭐 그닥 큰 전류가 흐를 것 같진 않아서 요 모듈을 써서 요렇게 써서 오늘은 배터리 작업만 할 거고요. 리튬 이온 배터리 그리고 BMS 뭐 저전압 차단이라든가 뭐 과충전 이런 것들하고 매니저 기능이 있는데 여기 이제 셀 간의 편차를 어떤 셀은 뭐 예를 들어서 뭐 4V다 어떤 셀은 3.8V다 이런 거를 미약하게나마 잡아줄 수 있는 BMS고요. 요거는 스텝 다운 모듈입니다. 요게 이제 12.6V니까 요거를 거쳐서 나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볼트 6V를 측정을 할 거고요. 6V로 낮춰주는 12.6V를 6V로 낮춰주는 기능을 하는 거고요. 니켈 플레이트로 스폰 용접을 하고요. 오늘은 배터리 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세 개는 똑같은 배터리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보호회로 여기 앞에나 뒤에 요거는 이제 뒤에 달려 있고요. 뒤에 보시면 1셀 보호회로가 달려 있어요. 이 보호회로가 뭐 용량이 그리 큰 게 아니라서 팩 작업을 하실 때는 보호회로를 항상 탈거를 한 다음에 스폰 용접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요거는 이제 미리 다 그 수축 튜브가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수축 튜브를 가르면 요 색깔로 나오게 되고요. 이제 요거를 분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분해하실 때는 여기를 살짝 칼집을 한번 낸 다음에요. 어차피 여기 뒤에 있는 보호회로는 쓰질 않아서 그 다음에는 손으로 벗겨내면 수축 튜브가 나옵니다. 똑같은 배터리가 나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벗겨낸 다음에 요게 이제 보호회로인데요. 요거는 이제 요게 달려 있으면 방전율이 방전
과방전도 차단을 해주는 거라서 요거를 항상 팩 작업 하실 때는 빼고 작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빼셨으면 니퍼나 뭐 롱로즈도 좋고요. 근데 요거 작업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여긴 마이너스, 이 통 전체가 마이너스가 흐르고 요 앞 부분은 플러스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인데 여기랑 여기가 맞닿으면 쇼트가 나와서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요거 스폿 된 거는 이렇게 지지를 하지 마시고 그냥 떼 주시는 게 좋고요. 요거는 이제 버리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 니켈 플레이트 요것도 이제 다 제거를 해 주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자, 요것도 칼 같은 걸로 이용해서 살짝 들어주면 이렇게 들리고요. 들은 상태에서 니퍼로 마무리를 깨끗하게 해 주신 다음에 한 가지 해 주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여기 이제 니켈 플레이트를 제거를 하면 여기 이제 니켈 플레이트 똥이 생깁니다. 요거를 깨끗하게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이 갈갈이라는 기계도 있는데, 그런 그라멜로 그라멜에 연마석을 껴서요, 여기 쇼트 안 나게 조심조심 하시면서 손으로 만져봤을 때 까끌까끌한 것만 없으면은 가능하시고요. 근데 이 앞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쇠가 한 겹 더 되어 있는 거라서 좀 두꺼워서 좀 많이 뭐 갈아내도 상관은 없는데, 뒷면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요 밑에가 이제 건전지 내부로 통하는 곳이라 여기는 살살 조심조심 만져봐서 깔끔한 것만 없으면은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자, 이제 깨끗하게 만져봐서 까끌까끌한 것만 없으면 그냥 스펀 용접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갈갈이 작업이 끝났고요. 자, 이제 절연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 몸통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여기는 마이너스 부분이고 여기는 플러스 부분인데, 여기와 여기가 이제 서로 맞닿게 되면은 화재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절연 작업은 항상 필히 해줘야 됩니다. 근데 뭐 협소한 공간이라든가 그럴 때는 이제 요게 절연지가 좀 두꺼워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켈톤 테이프라고 고열에도 안 녹는 테이프가 있어요. 그게 얇아서 그걸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절연 작업을 할 때는 마이너스 부분은 이제 요런 절연 종이를 안 쓰고요. 요게 이제 꼬다리가 남는데, 요 남는 꼬다리 갖다가 위치를 이런 식으로 잡아줘서 하나 더 붙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붙였을 때 요 면과 요 면이 붙질 않아요. 여기 보시면 공백이 좀 뜨고요. 약간 뭐 한 0.05mm 정도 띄워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에는 남은 것 갖다가 이 꼬다리 부분을 이용해서 붙여주면 전체적으로 셀과 셀 사이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안전합니다. 자, 이제 절연지를 붙인 상태에서 배터리를 접착을 해 봤는데요.
접착을 하실 때는 집에 글루건 있으시면 글루건을 양쪽으로 살짝만 발라주시면 됩니다. 요거 이제 직각을 맞추셔야 되는데, 요거 직각 맞추는 지그도 있지만 없으시다면 수평만, 그러니까 이 평평한 바닥과 수평 직각이 되게끔만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물건을 이용해서 직각을 맞추신 다음에 글루건으로 앞뒷면을 모두 한 번씩만 고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글루건으로 다 고정이 끝났고요. 끝나신 상태에서는 가급적이면 켈톤 테이프를 쓰시는 게 좋은데, 켈톤 테이프를 쓰는 이유는 이게 고온에서도 녹질 않아요. 테이프가 한 번씩만 감아 주시면 됩니다. 이제 스포트를 치게 되면 서로가 이제 배터리를 잡아줘서 이제 흔들리거나 부서지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고요. 자, 이제 배터리 고정은 끝났으니까 이제 자동차를 갖고 와서 들어갈 것 같네요. 한쪽은 들어갔고요. 이 전선을 빼버리면 쏙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BMS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BMS는 보통 이 정도로 들어가지만 여기에 장착을 하려면 두께가 두꺼워서 이 부분을 좀 파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BMS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스폿을 쳐볼 건데요. 스폿은 뭐 많은 전류를 먹을 것 같진 않아서 0.1T, 두께가 0.1T 짜리를 준비를 했고요. 니켈 플레이트고요. 이거 너무 날카로우니까 이거 작업하실 때는 손 주의하셔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자, 제가 만든 맥주캔 파워뱅크죠. 여기 이제 12V가 나오고, 이걸로 스포키에 연결을 해서, 이것도 이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한 건데요. 이게 0.3T까지는 제가 쳐봤는데, 뭐 0.1T, 0.2T, 0.15T, 뭐 0.2에서 뭐 3T까지는 쳐질 것 같아요. 아주 좀 비싸긴 한데 아주 좋은 스포키입니다. 치기 전에 재단을 해야겠죠. 이거 재단하실 때는 하나, 두 개의 맨 엔드 단에, 뭐 남들은 뭐 여기에다가 납땜을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고 납땜을 바로 해도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납땜을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뭐 납을 많이 될 건 아니라서 뭐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총 스폿을 한 군데, 두 군데, 맨 마지막 부분 총 네 군데만 치면 될 것 같아서 일단 두 개 만들어 주고요. 맨 마지막 단은 좀 짧게. 자, 이제 스폿을 쳐볼 건데요. 이 부분에도 쇼트가 날 수 있으니 절연지를 붙여주는 게 좋고요. 여기
자, 스포츠 다 쳤고요. 양면 테이프로 배터리에 접착을 하고요. 제가 지금 쓰는 거는 방열 테이프라고 요게 열 전도가 되는 테이프입니다. 없으시면 그냥 양면 테이프 쓰셔도 상관없고요. 가운데다가 붙이시고, 이 BMS 만드는 회사에 따라서 부르는 명칭이 틀린데요. 보통 요 BMS 같은 경우는 요게 마이너스고요. 요게 이제 그 마이너스 요 부분이 여기랑 연결돼야 되고, 4.2라고 써 있는 게 여기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8.4가 여기고요. 12.6V가 요 마지막 부분 플러스에다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뭐 실리콘 선을 쓰셔도 되고, 이제 BMS 선 같은 경우는 신호만 감지하는 선이라서 아주 얇은 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22게이지고요. 아주 얇은 실리콘 선입니다. 여기 없다 그러시면은 그냥 아주 얇은 선 갖다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하기 전에 재단을 먼저 할 거고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부분 여기까지 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재단을 해서 4.2V는 그 다음, 여기서 마이너스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직렬 연결이 돼 있는 부분 4.2V 여기서 이렇게 납땜을 하면 되고요. 커팅하고, 그리고 8.4 부분은 요 부분이겠죠. 직렬 연결된 부분을 이런 식으로 납땜을 해줄 거고요. 요거는 이제 끝부분만 스트립을, 여기 이제 저는 이제 제 직업이 이제 자동차 튜닝 샵을 하는 사람이라서 스트립이 원활하게 되는데, 초보분들은 이게 요 전선 벗기는 것도 쉽진 않으실 거예요. 자, 끝에는 한 번씩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주는 이유는, 납땜이 됐다고 해도 한 번씩 말아주면 이게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납땜이 되게 이쁘게 돼요. 한번 뱀에 꽈주시는 게 좋고요. 먼저 납을 묻혀서 납땜이 원활하게 되게끔 사전 작업을 해주시면 좋고요. 세 손 모두 양쪽 다 납을 한 번씩 묻혀줄게요. 이건 이제 페이스트라는 건데요. 얘를 좀 묻히고 납땜을 하시게 되면 납이 좀 몽글몽글하게 잘 뭉쳐지고요. 전선에 납이 묻는 것도 되게 쉽게 묻혀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마이너스 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납을 한 번씩 쫙 묻혀주면 납땜을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4.2V, 그 다음엔 8.4V,
요 사이로 넣어서 전선을 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납을 좀 묻혀서, 니켈 플레이트에는 납이 참 잘 붙는 편이고요. 납땜 하실 때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엔 4.2V, 0V, 4.2V 이쪽으로 요것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켈톤 테이프 사이로 넣어서 깔끔하게. 빠른 시간 안에. 배터리에 납땜할 때는 최소한 열이 덜 먹게 하는 게 좋다 하네요. (4.2V) 완료가 됐고요.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위로 타서 납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BMS 신호선 연결은 다 됐고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부분 요 밑으로 들어가서 여기로 0V에 납땜이 됐고요. 4.2V는 요 밑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직렬 연결, 그리고 8.4는 마지막 직렬 연결 부분으로 납땜이 됐고요. 하나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요. 신호선 같은 경우는 얇은 선을 써도 되는데요. 요 BMS는 출력단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0V와 12.6V는 요거는 좀 굵은 선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2게이지니까 요게 대충 한 5A 무난하게 써도 되는 선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용도가 5A를 넘는 출력은 안 할 거니까 그냥 요걸 쓰도록 할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방전 배터리를 쓰실 분들은, 20A 가까이 쓰실 분들은 요 0V와 12.6V는 굵은 선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 4.2V, 8.4V 같은 경우는 신호 볼트만 체크라는 부분이고, 여기 0V와 12.6V는 이 BMS를 거쳐서 여기로 출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0V와 12.6V는 좀 굵은 선으로 써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니시면 뭐 다 굵은 선으로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보통의 BMS 같은 경우는 신호선들은 다 얇은 선을 쓰는데, 이 BMS 같은 경우는 출력단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엔 0V하고 12.6V는 굵은 선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잭은 이제 JST 커넥터라는 건데요. 아주 조그만한 커넥터입니다. 요거 이제 허용 전류가 좀 약하긴 한데, 요거는 이제 전류를 많이 안 먹는 장난감이라 컴팩트한 사이즈로 제작을 할 거고요. 자, 이제 배터리 팩에 BMS는 다 장착을 했고요. 배터리 팩은 다 완성이 됐는데, 이제 이 배터리 공간이 되게 협소해서요, 구멍을 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배터리 이식한 다음에 다운 모듈은 요 안에다가 매립을 할 겁니다. 이건 3S 짜리 밸런스 잭인데, 요거를 이제 장착을 하면 뭐가 좋냐면, 이 배터리를 쓰다 보면 얘가 이제 셀 간의 편차를 잡아주는 매니저 기능도 하는 건데, 얘가 이제 그렇게 막 셀 편차가 좀 벌어진 거는 셀 밸런싱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쓰다가 뭐 한참 써서 이제 충전이, 원래는 이게 2600짜리잖아요 2600짜리인데 충전기도 충전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2400이 들어갈 수도 있고 2500이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적게는 뭐 2000mAh가 들어간다 그러면 각 셀당 이 편차가 벌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만충이 된 상태인데 얘 같은 경우는 만충이 안 돼 있을 경우에 이 레벨을 맞춰주는 셀 밸런싱이라는 걸 해주면 좋아요. 각 셀마다 편차를 잡아줄 수 있는 이퀄라이저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걸로 이제 가끔가다 셀의 편차를 잡아줄 수 있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배터리 용량도 제대로 쓸 수가 있고요. 틀어진 그 셀 간의 편차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요 밸런싱 케이블 작업을 대부분의 경우에 하는 편입니다. 자, 빨간색을 12.6V에 같이 납땜을 할게요. 자, 이게 이중납인데요. 이게 참 하기가 좀 그래요. 하나 붙이면 하나 떨어지고. 자, 조심조심. 자, 순간적으로 열을 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요거에 밸런스 잭을 달아 놓으면 좋은 게 이런 걸로 셀 간에 마이너스부터 맞추셔야 되고요. 요건 이제 셀 체커인데요. 요게 하이텍에서 나온 옛날 제품인데 제가 옛날에 RC 할 때 많이 쓰던 건데, 요게 이제 밸런싱 기능도 있는데요. 밸런싱 기능은 크진 않고요. 셀 볼트 체크할 때 쓰면 좋습니다. 각 셀마다 볼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눈에. 자, 하나는 3.87, 하나는 3.88, 하나는 3.86. 지금 3.87, 3.88만 셀 밸런싱을 하는 거고요. 3.86은 제일 아래 거니까 이제 나머지 두 셀이 3.86이 되면 셀 밸런싱을 멈출 겁니다. 근데 이 정도 편차면 그냥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장시간 배터리 사용 안 할 시에는 3.8V까지 방전을 시켜서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4.2V로 만충 상태에서 장시간 방치를 하시면 셀이 스월링 현상도 일어날 수 있고 셀이 결국은 망가집니다. 그래서 장시간 보관하실 때는 셀 볼트를 3.6, 3.8V까지 낮추셔서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제 JST 잭도 완성이 됐고 나중에 밸런싱을 할 수 있는 밸런싱 케이블도 다 됐습니다. 이제 배터리 팩 작업은 다 끝났고요. 다음 편에는 배터리 팩 이식하고 요 다운 모듈 작업을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